혹시 투자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닥칠지 예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4번이나 암살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는 9번의 큰 전쟁으로 미국인 1,3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률 7% 이상이었던 적이 20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은 항상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심리적, 내적으로 준비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 책은 바로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부자의 언어라는 책은 저자가 이룬 부의 방법, 철학을 저자의 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집필한 책으로 자신을 부를 이룬 정원사로 투영하고 정원사에게 부의 철학을 배우는 짐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정원일과 똑같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정원사와 지미의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지미가 이야기합니다. 잡초를 뽑으면 새로운 잡초가 나오고 민달팽이랑 딱정벌레를 잡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벌레가 나온다. 또한 토끼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울타리를 치면 그 아래로 두더지와 쥐가 굴을 판다. 식물들은 병에 걸리고 벌레와 짐승들에게 먹힌다. 어느 날은 햇빛이 너무 내리쬐고 어느 날은 햇빛이 부족하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정원일을 즐기겠나요? 라고 불평하는 지미에게 정원사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고 어려운 일들이 꾸준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이런 지미와 저에게 가르쳐 주듯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인생임을 받아들이고 문제들을 수용한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고통은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가짐에서 온다. 고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삶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보면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4번, 9번의 큰 전쟁으로 미국인 1,300만 명이 죽었고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률 7% 이상이었던 적은 20번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상상도 못할 악재죠. 미국 대통령 암살이라뇨. 바이든 대통령이 암살당하면 주식시장만 날리겠습니까? 잘못하면 세계전쟁 아닐까요? 또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망함 같은 것들 말이죠. 9.11 테러 때도 난리였는데 1,300만 명이 죽다니요. 그로 인해 주식시장에 끼칠 여파를 생각해보면 주식이고 뭐고 간에 지금 방공업하고 통조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흔들림을 아는 것인지 존 소포릭은 곧장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주었죠. 문제들이 다가옴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입니다. 문제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천천히 책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공기가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호재만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악재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하락장 또한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악재들을 대비할 것이고 우리는 문제가 닥쳐도 버티고 해결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하여 높아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찾아올 악재와 하락장들을 대비하여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모으는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가 하락장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고 또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가볍기를 원하지 마라. 등이 더 튼튼해지길 기원하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투자에 문제들, 악재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다가올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미국과 일본의 부채 문제, 북한의 도발 등등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동반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그 순간에 견디라고 조언해줍니다. 위기를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를 견디라고 합니다. 시인 라퐁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휘어진 것이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저자는 우리에게 들이닥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몸을 수그리고 그 문제들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태풍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위기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다음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비극은 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이 핑계가 될 때 진정한 비극이 된다. 우리의 삶에 위기와 문제들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실패의 핑계로 삼지 않고 그 위기와 문제를 잘 견뎌낸다면 우리에게 그 위기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가 오지 않길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택하는 청년이었습니다.